근데 이게 오늘 이야기 주제하고도 또 연관이 있겠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발달한다는 것이, 문명이 발전한다는 것이 뭘까? 그게 뭘까라고 물으면 진짜 애매한데, 어떤 의미에서 발전일까? 이게 진짜 발전일까?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발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는 발전이라고 강조하고 발전이라는 거에 제가 볼 때 몇 가지 키워드? 키워드는 일단 효율, 그죠? 효율. 그 다음에 저는 요즘에 느끼는 건 그거예요. 대중화. 대중화. 누구나 할 수 있으면 그걸 발전이라고 보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소수의 전문가들이 하던 거를 요즘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기술의 발전은 결국 누구나 예를 들어서 누구나 이런 걸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이걸 찍을 수 있고, 누구나 편집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또 우리를 옥죄는 거라.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나는 못해. 그거 얼마나 참 이게 답답한 일이에요. 그게 이제 뭐랄까 연세가 드시는 분들, 고령화 되신 그분들한테는 되게 불편한 대중화지. 무엇보다도 돈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거를 마련하는데 이게 돈이 또 기본적으로 몇 번씩 깨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스마트폰 회사가 그걸 더 자기네 그냥 폰 하나로 다 되게.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승부가 이제 돼서 많은 전문적인 카메라 회사들 막 지금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네, 전에만큼의 판매를 못 하죠. 못하죠. 수익. 네. 이게 누가 통계 내놓은 걸 봤는데 안 팔리더라고. 몇 년 전에 비해 가지고, 특별히 이번 코로나 때는 모든 게 다 침체하긴 했지만 카메라 시장은, 그래서 지금 없어진 거 많아요. 삼성은 일단 손 놨고 벌써 몇 년 전에 손 뗐고, 맞아요. 올림포스도 뭐 올림픽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올림포스도 올림포스도 카메라 거의 뭐 이제 손 뗐나? 철수한다고 그랬나? 그나마 많이 없어졌어요. 그죠? 작아지고. 소니, 캐논 요런 거, 니콘, 그다음에 펜탁스는 뭐 이제는 그렇죠. 완전히 뒷방아저씨 돼버렸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옛날에 왜 일본에서 많은 야시카 이런 거 다 없어졌죠, 이제. 다 없어졌죠. 그 다음에 또 코닥도 사실은 코닥은 옛날 필름으로. 그게 다 합병되고. 그렇죠. 그래서 사라진 건 아닌데 어쨌든 그 브랜드 자체는 지금 더 이상 없는 거고. 그래, 저희 어릴 때는 카메라 그러면 다 일본 거가 주로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게 그나마도 그게 다. 그게 어떻게 카메라가 갑자기 이렇게 대중화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했을까를 따져보면 전쟁이라. 2차 대전 통해 가지고 종군 기자들이. 아니, 그러면 전쟁 물자로 썼죠. 카메라를 렌즈의 발달, 정찰기 등에서 그런 게 엄청 많아.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게 예를 들면은 그 군수용으로 그게 개발됐다가 눌러붙지 않는 프라이팬. 이게 그 전쟁 물자가 물에, 특별히 상륙전 할 때 비 맞고 물에 젖고 하면은 고장 나잖아. 방수용으로 개발이 됐어 이게.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민수용으로, 민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참 그게 뭐랄까 아이러니한 게 전쟁을 기점으로 테크놀로지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전쟁 때는 긴급하니까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거야, 국가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는데 돈을 갖다 막 쏟아부으니까 발전하는 거라. 이게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경제를 일으키는. 하긴 WWW도 월드와이드 웹도 처음에 군사용이었다고 하더라고. 개발된 목적 자체가 군사용으로 개발된 게 이제 민간으로 확 풀리면서 오늘날의 인터넷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 전쟁이 없었더라면 카메라는 그저 예술하는 사람, 소수의 예술하는 사람, 그리고 굉장히 고가 돈 많은 사람의 취미생활 정도로 아마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되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 저 스마트폰도 원 기원은 다 무전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무전기라는 게 우리가 민간에서 무전기를 얼마나 썼겠어. 그러니까 그거 왜 다 전쟁 때 개발된 건데. 뭐 대표적인 게 또 차량도 그렇죠. 네. 차량 원래 그 자동차 산업도 다 2차 대전에 참전한 국가들만이 개발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전 세계 5대 자동차 메이커 중에 2차 대전에 참전하지 않은 나라 중에 자동차 이렇게 많이 만든 건 우리밖에 없대요. 그러네. 유일하대요. 유일하대. 나머지 다 보세요. 미국, 일본,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이태리. 다 2차 대전 종주국들이에요. 갑자기 또 전쟁으로 우리 옮겨가는데 그 16세기에 스페인, 포르투갈이 남미에 네. 남미 문화, 잉카 문화 그 다 완전 박살냈지. 박살낼 때 이 사람들 총 들고 대포 들고 맞아. 들어갔을 때 그 원주민들은 뭐 가지고 싸웠냐고. 돌 던지고 몽둥이 가지고 싸웠거든. 금이 아무리 많고 맞아. 작물이 풍부해도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니까 엄청난 화력 앞에는 당연할 수가 없어. 불과 몇백 명도 아니지 실제로 처음에 배 타고 들어갔던 사람 다 해봐야 몇백 명에 그 중에 이제 전투 인원은 몇십 명밖에 안 되니까 그 몇십 명 손에 몇만 명이 죽는다고. 왕 잡히고.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왜 16세기가 되도록 이쪽 한쪽은? 서구는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는데 여기는 왜 발전을 못 이루었을까? 그걸 누가 이렇게 지리적으로 분석해 놓은 걸 내가 봤는데 거기는 부족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했더라고. 자연 환경이 그러면 자연 환경이 그래가지고 그냥 고립된 채로 그냥 유지하면서 살았던 거야. 이게 교류가 없으니까 비교도 안 되고 비교도 안 되고 발전도 무엇보다도 대부분 인간 역사에서 교류는 대부분 전쟁을 통해서 물꼬가 트이면 이제 상업적 교류가 일어나고 그 상업적 교류와 함께 문화적 교류가 일어나고 그러면 서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전쟁이 없었던 거라 얘네는. 오히려 평화 시대가 자극을 못 받았구나.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아요? 그래 맞아요.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되고 세종대왕이 등장해서 제가 임진왜란을 내가 요새 주의 깊게 재밌게 읽고 보고 하는데 화포가 우리나라 조선의 화포가 뭐 이건 세계적 그 당시 만일에 비교해 볼 수만 있다면 이게 한 세계 최고인 것 같아. 화포 기술과 이 화약을 다루는 기술. 우리나라가 무기를 잘 만드는 거야. 그런 것 같아. 근데 초토화 되잖아 임진왜란. 그렇지. 인구의 거의 3분의 아니 왜 그 좋은 군사 기술을 갖고도 못 이겼지? 전쟁이 없었어. 우리 200년 동안 개발은 했지만 그걸 실제로 써보지도 않고 경험이 없구나. 없었어. 200년 동안 우리는 큰 외침이 없었잖아요. 평화로운 시기였고 일본은 계속 자기네 내분이 뭐 난리 났었잖아요. 전국시대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일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 정리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동기부여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이나 이번에 제가 그 바이든 얘기, 미국 바이든 대통령 얘기를 어느 경제학자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 같은 것도 이제 미국이 전염병 때문에 경제가 딱 스톱이 되면서 바이든은 그걸 어디서 봤냐면 금융위기 때 자기가 경험을 했대. 부통령으로 있으면서. 금융위기가 딱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리가 확 떨어진대요. 금리를 제로를 만든대요. 그러면 이게 어떤 여파를 나오냐면 그동안 돈이 없어서 해보지 못했던 모든 프로젝트를 다 할 수 있대. 왜냐면 어마어마한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싼 이자에.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어차피 이런 아주 큰 프로젝트들은 엄청난 돈을 갖고 와서 해야 되는데 리스크도 크잖아요. 근데 금융위기 때 그래서 뭐가 개발됐냐면 그때 그 싼 이자로 미국이 셰일가스, 셰일 석유를 추출하는 걸 개발을 끝냈대요. 그때 그 돈을 빌려가지고. 네. 그래서 바이든이 그때 보면서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때 이때 우리가 또 금리가 또 떨어지니까 이때 국가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걸로 중산층을 살려야 된다 하고 바이든이 생각을 한 거래. 자기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이제 삼성하고 하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랑 손잡고 하려는 게 배터리, 그 다음에 뭐 반도체,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신기술을 개발해서 중산층들이 다시 먹고 살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바이든이 생각하고 있는 전략이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근데 내가 그때 코로나 막 터지고 한 1년쯤인가 그때 EU가 이참에 뭘 하자라고 막 했었어. 그래서 기금을 모았어. 어마어마한 기금을 EU 자체가 모으고 특히 독일이랑 프랑스랑 이런 나라들이 모은 게 뭐냐면 그게 신재생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우리나라도 이 전염병의 시간이 싹 지나면서 뭐가 하나 이제 나오겠지. 우리도
그런 나와야 거 보면. 되는데. 그리고 나와야 되는 거야. 안 나오면 이건 내가 볼 때 그렇지. 이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를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거야. 아, 진짜 중요하네.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결국 그게 경제하고도 맞물려 있고 사실 그렇죠. 뭐 새로운 기술이 어쨌든 요즘은 자본과 기술과 인력이 투입이 돼야 나오는 거잖아요. 우주 기술이나 뭐 이런 거 전부 다. 난 그런 면에서 보면 전쟁이 주는 어떤 또 그런 뭐랄까 전쟁이나 위기. 위기 이런 게 주는 인류한테 그걸 돌파하면서 생기는 새로운 어떤 것들이 또 있는 것도 같아요. 맞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네. 서양 사람들이 자기네가 유토피아를 냈고 만들어 나갈 줄 알았는데 완전히 자기 손으로 다 때려 부셨잖아. 그렇죠. 그에 대한 그렇죠. 심각한 반성이 있었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요 시대에 와 있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한 섹션 같아. 맞아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는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이 지금 그 효과가 나오는 거고 전 세계 어떻게 보면 글로벌 디제스터니까 이건 전쟁 못지않은. 우리 오늘 올림픽 이야기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중요하다. 일본이 지금 올림픽을 어떻게 치르는가는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업자는 중요한 의미를 상징성을 가지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네. 누구보다도 내가 볼 땐 잘 알아야 될 사람들이 정치가들 아니에요? 생각을 하겠지. 하는데 왜 그럴까? 제가 볼 땐 정치가들은 또 거기에 이권이나 자기의 권력, 욕 이런 게 또 작용이 되잖아요.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도 아니면서 일본 정치를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그러긴 해. 그런데 참신한 게 없어. 이런 상황에서 뭔가 그게...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이 안을 내놓는 걸 보기 힘들어요. 늙은 것 같아, 일본이. 맞아요. 그게 단순히 생물학적 늙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한 국가나 한 세대가 혁신을 다시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나는 그게 좀 궁금한 거야. 일본이 사실 우리는 일본의 그 하이테크놀로지를 막 동경하면서 자라온 세대잖아요. 워크맨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예? 일본의 그 모든 그 기기들을 보면서 막, 얘는 막 저는 어릴 때 계산기만 봐도 놀랐어요. 전자계산기. 우리 처음으로 내가 초등학교 때인가 우리 아버지가 그 디지털 전자계산기 그거 보고서는 내가 엄청 놀랐거든요. 진짜 그랬었는데. 예. 워크맨. 네. 와. 워크맨은 충격이었죠.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거는. 정말. 와, 소니 워크맨 하나 네. 가시면. 네. 맞아요. 뭐, 왕이 되는 거지. 뭐. 어우, 정말 대단했어요, 그때는. 근데 일본이 지금 봐봐요. 왜 저렇게 됐을까? 예전에 일본의 하기시를 간 적이 있었어요. 하기. 그게 어디 쪽이야? 하기가 그 규슈가 아니고, 왜 비행기 타고 잘 가는 데 있는데 우리나라. 나리타 항공? 나리타 말고. 저기 오사카. 간사이. 아니면 저 후쿠오카. 후쿠오카에 있는, 그럼 큐슈 지역이네. 규슈 지역인데, 후쿠오카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하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쇼인이라는 사람의 고향이고, 우리가 쇼인 책을 읽고, 거기 한번 갔었어요. 왜 갔는가? 가깝네, 그 사람이. 가까워요. 하기야, 그래서 그 쇼인이 저기 언덕에 올라가서 맨날 저기 조선을 바라보면서 정복해야 된다는 꿈을 키웠다. 정한론을 꿈꿨잖아. 사람이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 왜 갔는가 하면, 지금 아베가. 그렇지. 그 집 거기 출신이죠. 거기 출신인데다가, 아베 최고의 정신적 서성은 쇼인이라. 요시다 쇼인. 꼭 뭐만 하면 거기 가서 이제 참배를 하고 다짐을 하고 막 그랬다고. 이또 히로부미. 맞아. 유명한 뭐 일본의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은 다 거기.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은 다 하기의 요시다 쇼인의 제자나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야망을 이루게 만드는 촉진자가 있었어. 그런데 이 요시다 쇼인의 사상을 지금 또 일본은 시봉을 하거든. 몇 년이야, 몇 년. 근데 우리는 400년 동안 4대 살림이었다고. 유학을 숭배했잖아요. 그렇죠. 유교. 주자학 그것도. 송나라 시대에 이게 12세기, 13세기 때 거를
18세기 때까지 우리는 죽기 살기로 이게 우리 정치뿐만 아니라 삶의 이념이었다니까. 모든 모든 것에. 가치 체계를 다 그걸로 다시 재편해 버렸으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결국 그렇게 혹독하게 실현을 당하고서도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살인이 이제 완전히 붕당 정치로 들어가고 그리고 발전해서 이제 세도 정치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망하지. 그러니까 뭐 참 이게 아유,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 문제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 네.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있나? 그 내가 볼 때는 그 정점을 아베가 보여준 것 같아. 아베가 보여주고 일본 스스로 좀 인식을 하고 좀 변화를 시도해야 될 텐데 점점 이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네 이권이 들어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더 굳히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우리 젊은 한국 사회에서도 저는 뭐 우리가 목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 혁신이나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나 그런 것을 또는 준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걸 자꾸 지키려고 하는 게 그게 그러면 혁신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맞아. 혁신이란 건 가지고 있는 걸 지켜가지고는 안 되지. 그렇지. 그걸 다 써야 돼. 그걸 가지고 새로운 것에 오히려 투자하거나 쏟으면서 실패가 많더라도 또 시행착오가 많더라도 거기에 계속해서 뭐랄까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새로운 게 나오는데 그게 없으면 참. 그러니까 이 바이든의 전략이 난 진짜 이 마음에 와닿네. 이 기회를 네. 정말. 근데 그분이 연세가 90인가 그러잖아요. 90까지는 안 됐고 80. 그러니까 근데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평생을 외교 쪽에 있었고 부통령을 또 한 거잖아요. 부통령을 8년 했나? 하여튼.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그때 자기가 금융위기를 봤으니까 뭔가 경험이 쌓인 거지. 그리고 자기 이후 시대 미국이 어차피 중국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하려고 하는 것들을 그래도 갖춘 게 우리나라잖아. 한국이 그걸 가지고 있잖아. 배터리 산업, 반도체 산업. 그것도 뭐 세계에서 그게 거의 뭐 수준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또 동맹이라는 어떤 그런 관계도 있고 하니까 우리랑 손을 잡고 미국은 그거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특별히 정말 이 위기를 이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와 안타깝게도 나는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뭐 남 탓할 게 아니라 나 스스로도 지금 뭐 새로운 뭔가를 시도해 보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네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얘기하고 또 이런 것 영상 찍으면서 이것도 저는 의미가 있어요.